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의고사 3회 해설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우리 수험생들은 어떤 문제 언제 봐도 어렵고 힘듭니다만은 요거 한 60점, 65점 정도는 맞아줘야죠. 우리 합격단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합격단 꾸준히 하시면 큰 도움 된다는 거. 문제들이 보면 오묘한 문제는 없죠. 다들 평이한 문제인데 지금 이 광역도시계획 41번 문제 보면 틀린 것은 참 이런 건 답이 다 보이죠.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을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협의하에 정한다. 그러면 안 되죠.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해야 돼요. 41번은 너무 쉬운 문제죠. 너무 쉬운 문제. 나머지는 맞으니까 읽어보시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6가지 그걸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용도 지역 지정하는 거 맞고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 내용이죠. 국토법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맞죠? 개발밀도관리구역도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해당 없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하고 리얼이 답이 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6가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가볍게 푸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다 매립한다. 지금 바다 매립한다. 이게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의 특례를 묻는 건데 참 보면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하라.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 지역 내용과 다르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 걸쳐 있다. 이웃하고 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절차 다 거쳐서 새로 지정해 주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니까 이런 건 문제들이 답이 전부 다 너무 띄게끔 평이한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쭉 읽어보고요. 자, 용적률 최대 한도가 가장 큰 것은 여러분 제가 또 보세요. 이런 문제를 틀린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게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제일 높은 게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중학교 1학년 유건이 중심상업 일반 유통건립. 자, 건폐율부터 하면 9, 8, 8, 7. 용적률 5, 200씩 깔아 그랬죠. 1300, 1100, 900. 그러면 지문 5개 중에 상업지역이 하나가 있으면 걔가 제일 높죠. 묻지도 말고 여길 굳이 몇 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혀 필요 없죠. 용적률 건폐율이 제일 높다 하는 것은 상업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만약에 상업지역이 2개, 3개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봐야 되고 그래서 상업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중학교 1학년 유건이만 외우면 됩니다. 문제가 참 국토계획법은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지구, 구역, 옳은 것은 자 하나하나 볼까요? 또 우리가 도시지역 또는 용도가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아무것도 미지정됐다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도시지역을 지정했는데 용도가 세분하지 않았다 그러면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1000번은 반복했다는 것. 이런 것들 틀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방제지구 지정을 변경을 도시군 계획 조례로 한대요. 말도 안 되죠.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이게 맞죠.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유보기간이 끝났다.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라고 해야 되죠. 틀렸죠. 그 다음에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3개 이상 노선이 1km, 수도 없이 얘기한 겁니다. 자, 통과. 이런 것들도. 자, 요런 문제들은 기반시설 중에 도로나 광장, 정류장이 세분되는 건데, 도로로 세분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우리 몰라도 자동차 우선 도로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행자 우선이란 말은 있을 수 있어도 자동차가 우선일 수가 없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따라서 이런 것들은 뭐 상식으로 찍는 거죠. 시험에 여러분들 얘는 절대 안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 앞으로도.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틀린 것은 이게 뭐 다 맞는 건데,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할 때 정택이 10년, 시공 30만, 녹지 30만.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5번 지문에 여기서 아마 이 문제에서는 아마 3번으로 많이 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도시지역 안에서는 높이를 120% 범위에서 완화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지역이 아닌 곳은 높이 제한 완화는 없어요. 건폐율은 150%, 용적률 200% 완화가 있지만 도시지역 안에는 있지만 도시 외 지역은 이게 없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5번 지문이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나오는데, 이 40만 제곱미터가 살짝 이제 헷갈리라고 주는데,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 안에 해당 사업이 끝난 지 10년 지났다든가,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되는데 면적이 30만 이상, 시공 30만, 녹지지역 잘 보셔야 돼요. 요놈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변경되고 30만 이상이면 반드시 지정하는데, 지금 이 지문은 녹지지역은 맞는데 요놈이 관리지역으로 간대요. 도시지역인데 녹지가 왜 관리지역으로 가냐고. 그럴 일도 없지만 녹지가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지역 중에 하나로 바뀔 때 그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의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40만, 즉 30만 이상이라 하더라도 녹지가 관리지역으로 간다, 녹지가 농림지역, 즉 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뀐다,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구단위 의무 대상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그래서 요거를 살짝, 요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바꾸면 맞는데 관리지역으로 살짝 바꿔놓으니까 학생들이 여기만 눈이 봐가지고 30만 이상이네, 맞네 하고, 얘는 이런 거 못 봤네 하고 틀렸네, 이렇게 얘기해요. 답을 보면 되게 쉽거든요. 조금만 요거만 신경 쓰면 녹지가 주거, 상업, 공업으로 갈 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개발 막으려고 계획도시 만들려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하도록 합니다. 정답은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으로 옳은 것은 뭐 요것도 보니까 별거 아닌데, 모의고사는 우리 교수님들이 파트별로 냅니다. 파트별로. 제 요 1장은 제가 낸 게 아니에요. 제가 낸 거 아닌데도 뭐 답들이 다 보이죠. 옳은 것은 지방공사가, LH가 시행자 지정받을 때 뭐 면적 3분의 1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하더라,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그랬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얘네들은 시행자 지정받을 때 이런 동의 필요 없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실시계 인가할 때 각종 조건으로 붙이고 인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행보증금 예측한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경우에 국공유지, 국가 땅인데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라면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면 당연 무효다. 맞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땅이 시설사업에 필요한 그 땅이 있는데 이걸 또 팔아버리면 사업시행자가 또 매입을 해야 되니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팔게 하는 거예요. 정답은 3번. 토지를 일시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은 타인 토지에 출입을 할 때는 7일 전에 통지하고, 들어가서 측량을 하다가 조사하다가 일시로 사용해야 되겠다, 장애물을 날려야 되겠다 하면 3일 전이에요.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변경 3일 전이죠. 자, 5번도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아마 이게 5번이 맞다고 하는 사람 많을 텐데 그 답이 여기 확실한 게 있었어요. 그 토지에 점유자의 승낙 없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실전에는 이렇게 내진 않습니다. 이건 뭐 그 문제를 위한 문제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해서 이래서 이제 틀린 걸로 승낙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 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좋지 않은 지문이죠. 정확하게 하자면 이제 점유자의 승낙이 없어, 현실 점유자 승낙 없으면
입출절 일몰후에는 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요런 49번 같은 문제가 예전에 그 박스에 우리 공법에 숫자가 하도 나오니까 몇 년 요걸 한 세 줄 넣어놓고 합쳐서 다 몇 년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옛날에 있었는데 요거는 조금 문제가 좀 어설픈 것이 요거 몇 년도 나왔고 몇 개월도 나왔고 몇 년 나왔는데 그러지 말고 좀 더 괜찮으려면 여기다가도 년으로 넣어서 다 몇 년인데 숫자 얼마냐 하면 더 좋을 뻔했는데 단순히 이 문제는 요 안에 들어갈 숫자만 더하시오 하는 문제니까 조금 격조는 없다는 거. 자, 매수 청구는 10년 가도록 사업 시행할 때 매수 청구 안 하면 6개월 내 매수를 결정해서 통보하고 매수 확률을 했으면 2년 내 산다. 숫자를 다 합치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참 창의적이 깜찍한 문제지 않습니까? 창의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막 숱한 나날 동안 외운 문장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18년입니다. 또 18입니다. 또 18년이 아니고 연이 아니죠. 이것은 제가 18입니다. 또 숫자도 좀 애매하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0번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다. 요것은 이번 주에 수업한 레벨 같은데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공작물 설치 이런 거는 허가받는 거 맞는데 사도개설 허가받았다. 농림지역 안에 물건 사놓는 허가 안 받고 이것도 필요 없죠. 자, 5% 보면서 축소하거나 도시군계획 사업을 할 때는 필요 없다는 거 정답 2번이죠. 자, 개발인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들도 그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사유 5개 중에 1번, 2번은 연장 안 되고 3, 4, 5번은 2년 연장되고 연습 많이 했죠 우리가. 3번이 지문이 길어도 너무 긴 것, 4번이 지구단위, 5번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아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문제들을 보면 52번 문제는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기준인데 이것은 문제가 출제가 잘못돼서 답이 2번하고 4번이 두 개가 답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의도한 바는 4번을 의도했는데 왜냐하면 문제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하는 건데 4번은 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늘었다, 허가 건수가 20% 이상 늘었다, 규제가 풀려가지고 용도 지역이 바뀌어서 법령의 개정으로 행위자니 완화된다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는 4개는 개발밀도관리구역 대상, 요 놈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대상에서 답을 4번 처리했는데 이거 출제되는 과정에서 2번이 왜냐면 해당 지역의 도로율이 용도 적별 도로율의 20% 이상이 아니고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미달하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해서 용적률을 반토막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아마 요 정답은 2번하고 4번하고 복수 정답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52번 3회 모의고사는 정답이 2개입니다. 2개. 지금까지 12개를 했는데 가볍게 한두 개 틀리고 10개는 맞춰야 됩니다. 합격단을 매주 하신 분들은 한두 개 빼고는 다 맞추는 게 맞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 지정한다. 여러분 제가 좀 잠깐 볼게요. 개발 사업을 하려면 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구역 지정하자. 누가 지정할까요? 그래서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참 이 부분들도 한 달 지났다 하더라도 기억하셔야죠.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짜고 구역 지정하고 시행자 정하고 시행자가 실시계획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받고 조합 설립할 때 지정권자한테 설립인가 받고 준공검사 지정권자한테 가고 그리고 지정권자는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시도 대도시나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유 기억하라고 그랬죠.
국가가 직접 사업하겠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을 한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여러 개 시도 대도시에 걸쳐서 지정하면 얘네들이 일단 협의를 해서 누가 지정할지 정하는데 협의가 안 돼서 막 터지거나 천재지변 난리가 나거나, 그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이상으로 제한을 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지정권자인데 아무리 봐도 대도시까지만 나왔죠. 그럼 말단 시군구청장은 지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 찾아가서 지정에 요청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구청장은 특별시, 광역시에 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군구가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면 될까요? 안 되죠. 두드리 맞고 오죠. 그러면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이번에 시장군수가 요청한다. 아, 시장군수는 도지사 찾아가야 되죠. 도지사 건너뛰고 장관한테 갈까? 가서 두드리 맞고 다리 절고 올 텐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가볍게 또 푸는 거예요. 아, 이런 점, 여러분 이런 모의고사 같은 거에서 한 90점 정도 탁 나와주면 이제 막 달리는 거거든, 사실은요. 기분은 억수로 좋습니다. 그렇게 맞아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개발구역 지정되면 허가 받아야 하는 걸 찾아봐라. 뭐 딱 봐도 허가 안 받는 거죠. 그런데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 안 받지만 경작지 안에서 할 때는 허가를 받으라고 숱하게 외쳤다는 거예요. 답은 5번이죠. 자, 시행자 변경 사유 나오면, 아, 참 이 시행자 변경 사유에서 4가지 중에 여러분 그 숫자가 2개가 나오죠. 실시계 인가받고 몇 년 내 사업 착수하느냐? 2년. 착수, 삽질 2년. 내가 다리 2번 떨면서 삽질 2년. 실시계 인가받고 사업에 착수 2년.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조합을 정해줬는데 야네들이 구역 지정하고 1년에 가도록 실시계획에 인가를 신청 안 할 때. 그러면 제가 2년, 1년 2개 나오면 2년, 2년 나오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고, 자, 그 숫자가 답일 수밖에 없다. 행정처분 받았다, 인가 지정 취소됐다, 부도 파산다,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4번, 5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무조건 그래요. 변경 사유는. 자, 개발사업 실시계 인가 받고 2년 내 사업에 착수 안 한다. 이거 변경 사유 맞죠? 착수 2년, 삽질. 그러면 일이 4번 틀렸죠. 그래서 틀린 것은 환지 방식으로 시행자 지정된 소유자 조합이 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얘도 2년, 얘도 2년. 그럼 얘가 틀렸어요. 1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하면 바꿔버린다. 1년. 그 시행자 변경 사유 4가지 꼭 기억을 하세요. 그 4가지인데 요거는 이제 한 줄로 된 걸 제가 잘라서 2개를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조합 틀린 것은 우리 조합을 만든다 그러면 그냥 좀 암기하세요. 여러분,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좀 암기를 좀 하세요. 암기를. 도시개발 조합 만들려면 7명 이상이 정관을 만들고 소유자 동의 얻을 때 전체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3 동의였는데 국공유지 포함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그리고 자, 설립인가를 누구한테 가냐? 지정권자 찾아가야지, 지정권자. 그리고 30일 내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자, 7명 이상이 정관을 만들어서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3 동의였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포함한 3분의 2입니다. 지정권자한테 설립인가 받고 하는 걸 좀 외우셔야 돼요. 외워요. 자, 틀린 것은 조합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시행자 될 수 있는 것은 맞고 7명 이상의 지정권자한테, 자, 그 다음에 정관에는 개발구역 면적이 포함돼야 한다. 자, 모르는 거다. 그러면 4번에 정관 내용까지 못 외웠으니까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국공유지 제외한이라고 됐죠. 국공유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합 설립에 대해서 케이스 문제 나오면 국토교통부 땅, 서울시 땅이 있다. 그러면 그 땅을 포함을 해서 전체 면적을 구하신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조합 이사는 조합의 조합장 겸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면 정관에는 그 구역의 면적이 포함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눈여겨봐야 돼요. 토지상환 채권은 누가 발행할까요? 토지상환 채권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권자한테, 자, 토지상환 채권은 딱 나오면 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 찾아가서 발행계획 승인받아서 새로 조성할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발행하는 기명식 채권, 정권이다. 기명, 무기명이 아니고. 따라서 양도 양수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자 같은 걸 결정할 때는 시행자, 즉 발행자가 정한다는 것. 특히 주의할 점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의 공적 주체가 발행을 할 때는 금융기관의 보증을 안 받지만 소유자나 민간업자들이 발행할 때는 금융기관의 보증을 꼭 받아야 되는데 조합은 환지 방식만 하기 때문에 발행권자가 될 수 없고요. 틀린 것을 골라봐라. 자, 4번에 토지상환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에 금리 등을 다 고려해서 지정권자가 정하는 게 아니죠. 사업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해서 땅을 사거든요. 그러면 땅을 산다는 거 할 때 원래는 돈을 주고 땅을 사는데 현금 5억을 주고 땅을 사는데 채권이라는 종이 쪼가리 하나 주고 땅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억을 빌려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자 얼마 쳐줄 테니 5억 빌려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율 같은 것들은 시행자, 즉 발행자가 정하는 거예요. 지정권자가 정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아까 지정권자만 전이하세요. 이거 딱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틀린 것은 뭐 이것도 5번으로 보세요. 채비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소유권 권리 취득한다는 거. 환지 받으면 그것이 환지 받은 것이 내 것이 되는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뭐 올바른 거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정비법상 용어 틀린 것은 요런 용어들 가지고 뭐 틀렸다 맞다 그러면 좀 거시기 하죠. 자, 요것은 이제 다른 거 다 맞은 얘기니까 해당 건축물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 보강한 데 드는 비용이 철거 새로 건축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크다. 그러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 해서 재건축할 수 있도록 40년까지 쓸 목적이다. 30년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정비자. 이런 거 내가 요령을 하나 또 알려 드립니다. 지금 60번 문제는 정비계획에 포함될 필수사항이 아닌 것은 정비법은 전체 흐름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좀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재개발, 재건축하려면 정비 기본계획을 먼저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쫙 가야 되는데 촬영 관계상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을 짜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요. 정비구역 지정해야 정비구역 안에 3개 사업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주거환경, 재개발, 재건축.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어가면 조합 설립을 해야 되겠죠. 조합 설립을 하고 조합 이름으로 자,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이것도 인가를 시장운수등에게 가서 받고 인가 고시 떨어지면 120일 내에 분양 신청하라고 통지합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을 받아서 관리 처분 계획 만들어서 인가 받고 그리고 철거 공사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요. 이 저런 흐름인데 이 문제는 정비계획의 내용을 묻는 겁니다. 정비계획의 내용이 아직은 구역 지정하기 전이죠. 그런데 잘 봐봐요. 세입자, 주거대책 뭐 쭉 나옵니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권리 의무가 여기 들어갈까요? 자, 순서로 보세요. 구역을 지정하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구역도 지정 안 했는데 조합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전체 면적 나오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구역 지정하기 전에 짜는 정비계획인데 조합원의 권리 의무란 말을 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조합원이란 말 나오려면 구역 지정하고 조합을 만들고 난 뒤의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못 외워도 이게 기출문제인데 내용을 못 외워도 현장 실전에 가서도요. 전체 흐름을 보고 사업이 2단계다라는 것만 알면 암기를 못하더라도 푸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침착하게 풀면. 따라서
조합원의 권리 의무라는 것은 조합이 만들고 난 이후의 개념이구나. 정비계획 짤 때는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라고 답을 찾는 거예요. 5번이죠. 자, 정비사업 시행 방식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4가지 방식이나 혼용하는 방식이 있다 해서 극히 열악한 시설을 설치해주고 스스로 보존 정비 개량하라. 그것도 힘드니까 전부나 일부를 수용해서 조그만 주택 지어주거나 환지나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할 수 있고 섞어서 할 수 있다. 재개발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으로 건축물 지어주거나 환지 줄 수 있는데 재건축은 환지 주는 방식으로는 못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오피스텔 지어준다 하는 것은 재건축에 가능해요. 오피스텔. 따라서 시행 방식 일일이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 재건축 사업은 환지 공급하는 방식은 들어가면 안 되죠. 이렇게 혼용하는 거 하려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자, 여러분요,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하려면 조합을 만들 때 추진위원회 만든다는 것. 그럴 때 그것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5명 이상이 운영 규정에 대하여 과반수 동의 얻어서 시장운수 등의 승인받고 그런 문장을 안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말장난치면 인가받고 2분의 1 이런 식으로 장난쳐 놓으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5명 이상이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2분의 1이 아니고 과반수 동의를 얻어가지고 시장운수 등에게 승인받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만들 때 과반수 그땐 정관이란 말 쓰지 마시고 운영규정. 정관이란 말은 조합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정관에 따라 운영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합 만들기 전에는 정관이란 말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다 틀렸고, 추진위원회 위원장 한 놈 감사를 둔다 하지만 이사는 두지 않는다고 늘상 얘기를 해서 감사는 뭐 무조건 둬야 되죠. 그 다음에 그 4번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할 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게 봐봐요. 이 문장이 추진위원회가라고 해서 주어가 나왔는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하려면 추진위원회 승인받기 전에라고 했죠. 승인받기 전에 어떻게 해요? 추진위원회 승인받기 전에는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하려면 추진위원회 승인 떨어지고 경쟁입찰로 선정한다는 거예요. 이 문장 자체가 문장이 말이 많죠. 말이 안 되죠. 시험에 나온 문제이기도 한데, 그 다음 토지 등 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는데, 요거 혹시 여러분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정관이란 말은 추진위원회에서는 쓰는 게 아니라는 것. 조합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정관이라. 그래서 5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이제 정비사업 시행하는 절차인데, 재개발. 그럼 제일 먼저 정비기본계획이라는 걸 짜고, 거기 맞춰 정비계획 짜서, 자, 사업 시행인가를 받아야, 건축허가 받듯이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관리처분인가 받고 준공인가 받는다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절차를 중심으로 펼치는 이유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런 식의 문제 나올 때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1번, 2번은 외워놓으셔야 돼요. 다 틀렸거든요.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 등의 소유자냐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니라 분양 대상자를 물을 때는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안에 지상권자에 관한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라 해놓고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은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놓고, 재건축의 관리처분 기준은 조합은 전원 동의 얻으면 전원 동의 얻은 대로 이 정비법 기준보다 우선해서 전원 동의 얻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틀렸죠. 또 폐공과, 자, 원래는 이제 관리처분인가 떨어지고 철거를 합니다만은 폐공과 밀집으로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받고 시장운수 등의 허가를 받아서 미리 철거할 수도 있지요. 허가 없이가 아니고. 또 관리처분 인가고시 떨어지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등은 사업시행자 동의 얻지 않고는 종전 땅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다. 그러면 사업시행자 동의 받으면 사용 수익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 받더라도 사용 승인 못한다 하면 틀려버렸죠. 자, 그 다음에 시장문수 등은 사업 시행자 관리처분인가 신청했으면 30일 내에 인가입으로 결정하여 통보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날짜를 입으로 뱉어서 외워놓으셔야 돼요.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건축 대수선. 요 건축 쪽에서 조금 살짝 장난쳐 놨는데 틀렸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한 두 문제 정도는. 자,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이 아니고 이전. 그 대수선이 여기 또 들어가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자, 재축하고 개축. 개축이라는 것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철거적 해체하고 라고 해야 되고, 재축은 재해로 멸실했는데 동일한 규모에서 다시 짓는 걸 말한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틀렸고, 부속 건축물만 있는 데지에 주된 건물 지으면 얘는 뭐라고 했을까요? 신축.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수선 변경하는 건 대수선 맞습니다. 자주 안 본 지문입니다만은. 기둥 한 개를, 볼을 두 개를, 지붕틀 한 개를 각각 수선 변경. 자, 대수선은 자, 정설, 내력벽을 정설하거나 해체한다든가 기둥을, 볼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딱 잘라요. 자, 내력벽 30 이상을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통칭해서 대수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력벽을 수선 변경하는 행위가 대수선 된 행위 되려면 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기둥보 지붕틀은 3개 이상 돼야 되는데 1개, 2개, 1개를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도 틀리고 정답은 4번입니다. 살짝 요 3개는 확실히 아는데 요 2개에서 긴가민가 하다가 살짝 헷갈렸을 것 같아요. 대수선이 건축법에는 꽃이거든요. 자, 요 문제가, 자, 요거 자산 전문 영교 건축 그 밖에만 외우면 깔끔하죠. 자, A 특별시 B 구에서 이렇게 나오면 허가권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B 구청장한테 간다는 것. 판매시설로 사용 승인받은 사천의 용도를 변경한다. 판매시설이다. 용도 변경. 이런 거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용도 변경은 자, 산, 전, 문, 영, 교, 건, 주, 그 밖의 시설, 군 해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부터 시작해서 9개의 시설군으로 나눠지죠. 자, 판매시설, 영업시설군 볼까요? 영업. 자, 파는 수기. 다 판다.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은 영업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은 군은 의, 교, 노, 수, 야. 자, 요 2개를 딱 펼쳐놓고 볼게요. 현재 판매시설이었습니다. A 1번 보세요. 갑은 노유자 시설로 변경할 때 구청장 허가받으라. 노유자 시설이 밑으로 가는 거잖아요. 신고죠, 신고. 구청장한테 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거는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용도 변경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정답은 1번. 다행히 답이 1번이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안 깨먹죠. 답이 한 5번에 처박아 놨으면 조금 시간 걸릴 뻔 했는데 나머지는 뭐 맞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것만 알면 풀리잖아요. 67번 입지 규모 사전 결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입지에 대한 사전 결정을 통지받으면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하고 2년 내 건축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 결정 효력을 상실한다는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뭐 노래를 부를 정도로 연습을 한 거예요. 2년이죠, 2년. 그래서 답은 딱 나오고. 자, 건축 신고 대상인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여러분, 건축 신고 대상하고 대수선만 다부지게 이해를 해 놓으면, 나머지 것들은 어려운 거 없거든, 사실은요. 이 건축 신고 대상이 가장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을 하거나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의 건축, 또 203층 미만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자 단순 수선, 내역벽 30 이상 수선, 기둥을 볼을 3개 이상 수선 다 신고해요.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 높이 3m 이하로 높이는 것, 공업지역에 공장 지을 때 2층 이하로서 500 이하의 공장, 읍면 시골 지역 안에서 자 축사, 작물재배사, 온실 같은 것들은 400 이하로, 창고는 반토막 200 이하. 신고 1년 내 착수를 안 하면 신고 효력이 없어진다.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게 이제 해당하지 않는 건데 조금 이제 잘 봐야 되는데, 피난 계단의 정설이라는 게 대수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200인 2층이잖아요. 대수선을 할 때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에 대한 대수선은 신고인데 200제곱미터니까 미만이 아니잖아요. 이건 허가 대상. 따라서 1번이 잘못된 겁니다. 나머지 다 맞습니다. 연면적 합계 100 이하고 공업지역 안에 2층 500 이하 공장 지을 때 3m 증축할 때 단순 수선 이런 것들 전부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좀 어려웠다. 68번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저도 인정합니다만은 또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만은 여태까지 지나온 것들 보면 그닥 뭐 엄청 센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공개공지 옳은 것은 뭐 대지 이런 것들, 자 옳은 거네요.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높아서는 안 된다. 아, 참 이게 어이가 없죠. 이런 것들. 이런 문제도 옳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대충 보는 거죠. 영혼 없이. 그 대지가 인접한 도로보다 높아야 되죠. 낮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지문도 연습 한번 했어요. 그 옹벽을 설치할 때 옹벽의 외벽면에는 옹벽을 지지하거나 배수를 위한 시설물 이런 것들은 나와도 되는데 그 시설물 외의 시설은 옹벽 밖으로 튀어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그 지지하거나 배수를 위한 시설물은 그 옹벽 바깥으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이게 아닌 것들은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살짝 보면 헷갈리거든요, 사실은. 공장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다. 자, 우리 조경 나오면 대지가 200 이상이면 조경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공장 중에 왜 공장 지을 땅이 5천이 안 된다, 5천 미만이거나 공장 크기가 1500 미만이거나 산업단지 안에 공장 짓거나 할 때는 조경 안 해도 돼요. 이거. 따라서 5천 미만 대지 3천이니까 조경 안 해도 괜찮다라고 옳은 거죠. 공개공지는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면적만큼. 그 다음에 공개공지 설치한다. 일준이 상준이, 일준 상준. 일반주죠.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 따라서 준공업이어야 하고 전용공업도 아니고 전용주거도 아니고, 자, 다 틀렸죠. 일반주거, 준주거, 모든 상업, 준공업지역 딱 기억을 하셔요. 자, 그 다음에 대지 분할 제한 옳은 것은 주거지역 60 이상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이 미만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용도 미지정된 곳 60, 옳은 것은 상업지역 150. 자, 이런 문제는 그냥 뭐 우리가 뭐 밥 먹고 숭늉 한 컵 마시는 정도, 이렇게. 아니면 샤워하고 바나나 우유 한 통 먹는 정도, 이렇게 가볍게. 그것도 빨대 안 꽂고 그냥 한 방에. 틀린 것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건축물, 뭐 특별한 게 없는데요. 뭐 나머지 뭐 보면은, 자, 5번에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등에 걸치면 그 전부가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용도 지역 등에 따른 제한을 받습니다.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걸치면 녹지지역 따로, 그 밖에 따로 이렇게 가야 돼요.
다 녹지지역 적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틀린 게 5번입니다. 72번에 주택법 용어 틀린 것은 요거 조금 신경 써야 되겠네요. 주택이라 하면은 장기간 세대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된 건축물에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부속 토지를 말한다. 콜. 단독주택이라고 했는데 다세대는 네가 왜 거기 들어가 있니? 이렇게 틀렸죠.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건설되는 세대당 84인 주택은 국민주택 해당한다. 맞죠? 국민주택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거 좀 외워 놓으셔야 돼요. 두 가지 크게 국가, 지자체, LH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 이하인 주택이거나 국가,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의 자금 지원으로 건설 개량되는 85 이하인 주택이면 국민주택인데 그 국민주택 규모가 바로 호당 세대당 85 이하예요. 물론 수도권이 아닌 저 도시직이 아닌 저 도시가 아닌 저 지방의 읍면 시골에서는 100까지 허용합니다만은 따라서 디귿은 맞고요. 리얼에 공동주택의 전용 면적 속에는 이런 복도 계단 이런 걸 포함하면 안 되죠. 제외하죠. 그 다음에 간선시설은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등등의 이런 시설, 지역 난방 시설을 말한다. 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단지 밖에 동중의 기관시설을 연결한 것을 이게 지금 간선시설인데 틀렸죠. 간선시설이 아니고 도로나 상하수도 이것은 기관시설이고요. 단지 안에 저러한 기관시설을 단지 밖에 동종의 기관시설에 연결하는 것을 간선시설이다라고 해요. 얘네들이 간선시설이 아니고 얘네들을 단지 안에 이와 같은 그 기관시설을 단지 바깥에 기관시설에 연결하는 시설이 바로 간선시설이다 해서 틀린 거는 니은, 리얼, 미음이 3개가 틀렸죠. 이렇게 2개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등록업자 결격 사유가 어리버리 삼총사 그 일당들 그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으로 선고를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으로 선고를 법원에서 받으면 결격 사유죠. 결격 사유. 등록이 말소되고 2년 안 됐다. 판사 선고받고 복권 안 됐다. 집행 각종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면제된 2년 안 지났다. 교도소 갔다 온 지 2년 안 지났다. 집행유예다. 이게 결격 사유인데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 종료 심판이라는 얘기는 너 그만됐다. 정상적으로 됐다라고 판사가 너 제정신 돌아왔다. 검치단자, 한정치단자가 아니다. 라고 판사가 심판 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2년 지났든 말든 이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좀 표현을 잘못했는데 이 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얘들은 다 결격사유죠. 자,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 직장 등의 주택조합 설립하는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모집 신고할 때는 50% 사용권 들어가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는 815라고 외웠을 거예요. 80% 사용권, 소유권 15%.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틀린 것은 쭉 한번 읽어보는데 자, 조합원 모집하려는 자들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가 아니고 50% 이상에 해당하는 각종 사용권 확보해서 시군구에 신고하고 공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구청별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역주택 조합원들 모집 광고가 나와요. 반값의 아파트 마련한다. 강남권 아파트 1800평당 하여튼 이렇게 나와요. 엄청 싸게 받는다고 신문에 광고 나오고 인터넷 광고 나오는 건요. 100% 지역조합원 모집하는 거예요. 그 지역주택조합에 여러분 이제 잠깐 해설 강의를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지역주택조합 모집한다고 광고를 보고 싸게 모집한다라고 할 때요. 가입을 하지요. 그거 할아버지가 가입해서 손주가 입주해요. 손주가. 잘못하면 10년이 가도 못한 수가 있어요. 하여튼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모집 광고 나올 때는 절대 가입하지 마라 하는 게 제 소신이니까 절대 발 담궈서는 큰일 납니다. 여러 가지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택법 제가 강의를 하지만은 보완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토지 매입 절차가 순조롭지 않거나 또 소송이 진행되거나
또는 그 추진위원회 간부들이 해먹고 도망간다든가 일단 뭐 해먹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거든요. 피눈물 나게 하는 거잖아요. 돈 먹는 놈들은. 그러니까 그런 놈들 때문에 진짜 3년이고 5년이고 7년이고 사업이 딜레이 되기도 하고 공중분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결론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지 마시라.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 나머지 다 맞습니다. 자, 75번에 분양가 상한제 틀린 건데 이것도 보면요. 자, 5번 질문 보세요. 사업 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에 승인받았을 때는 입주자 모집한다 공고할 때는 당연히 분양가를 공시를 해야 돼요. 분양가 공시할 필요 없다가 아니고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머지는 뭐 읽어보면 되고요. 문장이 어설프죠. 자, 76번. 이 지금 76번을 자꾸 찍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문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거 가끔 나오니까 확실히 좀 알아놓으세요.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택법이잖아요. 주택의 공급하는 질서를 교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공급 질서 교란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결론은 네가 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 자격을 활용해서 네가 직접 안 받고 이걸 팔고 사고 해서 시장을 흔드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사고 팔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광고하지 말고 알선하지 마라. 그러니까 집을 받는 자격이 아닌 것은 금지 대상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주택 상환사채 가진 사람은 3년 내 집으로 받잖아요.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 통장 가진 사람은 분양 당첨받으면 분양 받잖아요. 그 다음 무허가 건물 확인서라는 것은 철거민 딱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개발 채권은 이것은 주택법이 아니고 도시개발법인데 자, 여기 소개해요.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행안부 장관의 무기명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발 사업에 쓰는 비용에 보조하기 위해서 무기명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채권을 샀다 매입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만기일 도래했을 때 원금이자 돈으로 받는 거지 집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공급질서 교란행위란 말 나오면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직접 안 받고 막 돈 받고 사고 판단 말이에요. 통장 사고 팔고 지역조합은 자격 사고 팔고 철거민 딱지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저 주택 상환사채 사고 팔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주택 공급질서 교란은 집을 받는 자격이 아닌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채권이라든가 토지상환 채권 있죠. 그런 것들은 금지 대상이 아니에요. 집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상속이나 저당은 또 괜찮아. 또 이런 것들도 저당은 담보로 잠깐 맡기고 돈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잘 파악을 하시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도시개발 채권은 집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주택법상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걸 찾아봐라. 그럼 딱 봐도 2번이잖아요. 그죠? 이혼하면서 배우자한테 준다. 가능하죠. 세대원의 건무상 사정으로 전부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사할 때, 다 틀렸죠. 일부가 아니고 전부. 수도권 안 돼. 수도권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세대원 전원 2년 이상 체류해야 되고, 전부가 해외로 가거나,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부가 들어갈 때, 그럴 때는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 틀렸고 2번이죠. 자, 그러면 이혼 안 하고 배우자에게 주는 건 될까요? 자, 그렇죠. 분양권, 입주자 선정된 지위나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자, 리모델링 나오는데 틀린 것은 우리가 이 부분은 제가 리모델은 아직도 주택법에서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리모델링이라 하면은 세대수가 늘어나는 리모델도 있고 단수 수리만 하는 리모델도 있거든요. 그 안전진단 자 여러분 저 할 때는 세대수가 늘어나고 할 때는 안전진단 들어갑니다. 틀린 것은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는데 대수선형 리모델 할 때는 시군구에 가서 안전진단 요청하고 대수선은 수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진단 안 해도 돼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할 때만 안전진단 한다 하고 알아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게 3번이고요. 아무튼 한번 읽어보시고. 자, 79, 79번, 80번을 틀렸다고 그러면 안 되죠. 왜?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다 했으니까.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 꿀벌 10곳 맞죠? 가금 천수, 축산업 121, 연간 판매 120만 원, 330 이상의 비닐하우스. 답 1번. 자, 대가축은 몇 두? 2두, 중가축 12, 소가축 100두, 가금 천수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1091, 330.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이거 참 제가 농지법은 제가 낸 게 아닌데 국내 여행은 100년을 해도 안 됩니다. 농업법인이 청산 중이어야 하고 소송이 아니고 청산 중이어야 하고 국외 여행이라고 해요. 3개월 이상. 부상당해서 석 달 이상 치료할 때 구치소 수용 오케이. 국외 여행도 3개월 이상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둘 다 맞히셨죠, 여러분? 이런 거 맞춰줘야 되죠. 자, 대충 평가를 하면 서너 개 정도는 집중력 때문에 틀린다 하더라도 나 공부 정말 많이 했다, 공법 자신 있다 하신 분들은 한 90점 정도 맞추면 참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한 60점 정도 맞춰도 뭐 점수 잘 나오는 거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요, 공법은 살아남으려면 이게 그 다음에 없나요? 합격단. 우리 매주 금요일날 문제 나가는 합격단이 여러분을 공법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합격단이 여러분에게 10월 30일 날 합격의 왕관을 씌워줄 것이다. 매주 20문제씩 정말 버릴 문제 하나도 없이 합격단 갑니다. 그래서 주위에 널리 알려서 합격단을 통해서 반드시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서 3회 모의고사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